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추진으로 촉발된 의료 대란이 1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게 나라냐 하는 겁니다. 정부 여당은 계엄 뒤처리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당초 자신들도 의사 증원에 실패했던 야당은 여권의 헛발질을 즐기는 듯해 보입니다. 누구 하나 나서서 이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살릴 수 있었던 환자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 대란으로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걸 입증하기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 의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치료 시기가 조금 늦춰지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노모가 낙상을 당하셨는데 종합병원에서 안 된다고 해서 개인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종합병원에 갔으면 사셨을 거라는 증거는 물론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 대란이 없었다면 효심이 지극한 그 친구는 사랑하는 어머니와 지금도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도 살릴 수 있는 생명들이 의료 대란 때문에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르고 그게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는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무감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건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의 지독한 무능 때문입니다. 사실 의사 증원처럼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사안도 별로 없습니다. 의사들은 그동안 증원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익단체와 실력 행사를 통해 막아왔고 이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편은 가중돼 왔습니다. 특히 지방의 문제입니다. 제가 지방에서 살아보니까 지역민들이 의사 부족 때문에 겪는 불편이 엄청납니다. 그런데도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에 대한 대책이 없이 밀어붙이는 바람에 동력을 잃고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치밀하게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했다면 문재인 정부가 하지 못했던 개혁을 이뤄놨다고 칭송을 받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엄령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무작정 표류하고 있습니다. 대란이 끝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솔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집단 사직과 휴학의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의사가 늘어나면 소득이 줄어든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의사 수가 늘어나지 않은 거고 의사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직들도 면허 수가 늘어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습니다. 이걸 스스로 인정해야지 자꾸 다른 대의 명분을 내세우면 현장으로 돌아오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결국 현장에 돌아온다는 건 명분을 포기하는 걸 인정하는 게 됩니다. 반면 이게 소득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면 타협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파업을 하는 게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의사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들도 돈 때문에 파업을 합니다. 소득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사직과 휴학을 했는데 이러는 동안에 몇 억씩 미래 소득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상황이 지속되는 데는 일부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왜곡된 자존감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 대란과 관련된 기사들의 댓글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대 갔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내용들입니다. 본인들은 엄청나게 공부해서 좁은 문을 뚫고 의사가 됐다는 자부심이 있는데 정원이 늘면 상대적으로 의사 되기가 쉬워지는 것에 대한 박탈감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사회가 더 많은 소득을 보장해줘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인슈타인이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됐어야 하겠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당연히 소득까지 많이 번다면은 그것처럼 불공평한 사회가 없을 겁니다. 고등학교 때 모든 게 결정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대 가는 학생들이 이렇게까지 시험을 잘 보는 것도 정상이 아닙니다. 한국은 똑똑한 이공계 학생들이 의대를 너무 많이 가서 문제입니다. 올해 수능 만점 11명 가운데 7명이 의대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정상입니까? 그러면은 AI는 누가 개발합니까? 우리나라가 이만큼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게 된 것은 저 같은 언론인이나 의사들 때문이 아닙니다. 자동차와 반도체를 수출해서 이만큼 살게 된 거죠. 냉정하게 말해서 직업에는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들과 낙수 효과를 누리는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시장경제체제에서 누군가 꼭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면 경제에 기여를 하는 사람들이겠죠.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수출과 관련된 사람, 기술 혁신을 이루는 데 기여한 사람들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국 의사들의 소득이 너무 높아서 경제 발전의 기본인 인력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의사의 연평균 소득이 4억 원이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너무 높습니다. 배가 아파서가 아니라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대기업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운도 좋아야지 대기업 임원이 됩니다. 그마저도 3, 4년 하면 집에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마음만 먹으면 80세까지도 일을 할 수가 있지요. 결국 이들은 의사가 되는 순간에 3, 40년간 대기업 임원이 되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의사들의 수입 수준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사와 다른 직업군 간의 소득의 불평등을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의사들은 이미 충분히 많이 벌고 있고 4억에서 3억 5천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수많은 수재들이 의대 가겠다고 줄을 설 겁니다. 하지만 정작 의료 대란이 끝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데에 있습니다. 이건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조직 논리를 대의 명분보다 앞세우는 당파적인 집단 사고 말입니다. 조직이 집단을 위한 의사결정을 할 때 개인적인 신념 때문에 이거를 반대하면은 배신자로 낙인 찍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건 의사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번 탄핵 사태에서 국민의힘에서도 보고 있지요. 한국 사람들이 죽음보다 무서워하는 게 조직에서 왕따 당하는 겁니다. 유승민 전 의원 아직도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조직의 행동이 정당성을 잃어가도 거기에서 이탈하면은 혼자 잘난 척하는 사람, 배신자가 됩니다. 세월이 바뀌면 이 부분이 바뀔 걸로 기대했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도 마찬가지더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전공이나 학생들이 현장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동료와 선후배의 따가운 눈총을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실제로 전공의 한 명을 아는데 이 사람은 꼭 현장에 돌아가야 되는 급박한 상황인데도 왕따 때문에 무서워서 못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들이 현장으로 돌아와야 되는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태는 무능한 정부에서 촉발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을까요? 비과학적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최상병 순직 사건 등에서 생명에 대한 충분한 애도와 외경감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두 대통령 모두 탄핵 소추를 당했죠. 사람이 억울하게 죽는다는 건 그만큼 무서운 일입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 존경입니다. 그건 자기가 받는 소득에서만 오지는 않습니다. 저는 언론인이 존경은 모르겠지만 존중은 받던 시점에서 기자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자 되기도 힘들어서 언론고시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주요 언론사들의 경우에는 지금 의사들처럼 공부를 잘해야지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퇴직을 할 즈음에는 언론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많이 줘서인지 제 직업을 기레기라고 부르더군요. 어디 가서 기자였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의료대란 전에 우리 사회에서 의사들은 그래도 정치인이나 변호사, 언론인보다는 훨씬 존경을 받던 직업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의료대란을 겪는 과정에서 피해를 본 환자와 가족들은 의사들에 대해서 원망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사를 의세라고 부른다고 하더군요. 경험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사회적 존경을 잃는다는 것은 매우 아픈 일입니다. 그래도 의사는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직업이 아니겠습니까? 시사의 오마카세였습니다.